평생 일개미처럼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았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 73세 박만수 씨. 그의 지난달 통장 잔고는 정확히 32,000원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주사 한 번 맞으면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돕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노인의 고독한 방에는 시린 한기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트럭 운전대를 잡느라 지문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 손으로 자식들을 대학 보냈고 서울에 전세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구부러진 척추와 매달 나오는 약봉지뿐이었습니다. 아내마저 3년 전 세상을 떠나자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였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그리고 매달 나가는 정형외과 비용.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갔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만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지 마라. 바쁜데 뭐하러 오냐? 나는 밥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보일러를 켤 돈이 아까워 두꺼운 솜니불을 3겹이나 덮고 낮에도 불을 끈 채 지냈습니다. 늙은이 하나 굶어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잠자듯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1월 중순, 아들 진우 씨는 불길한 예감에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째 전화를 안 받으시는 아버지가 못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낡은 빌라 문을 열었을 때 진우 씨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들이 흔들어 깨우자 만수 씨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 없다. 병원 가자고 하지 마라. 돈 많이 든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꺼천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놈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지 자식 학원비 30만 원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늙은 아버지 방에 보일러가 꺼진 줄은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수 씨의 퉁퉁 부은 다리와 앙상하게 마른 얼굴을 보며 아들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아버지를 모신 후 진우 씨는 아버님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를 확인한 아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왜 이런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늘 말했습니다. 노후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70대 독거노인에게 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면, 글씨가 작아서 서류를 못 읽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진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부가 숨겨둔 돈이 있다면 지옥 끝까지 찾아서라도 우리 아버지의 권리를 찾겠다고. 그 길로 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없는 노인들도 혼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제일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 한 해 동안 척추 수술과 당뇨 치료로 쓰신 병원비 영수증을 모두 모았습니다. 공단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숨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벌이가 없던 만수 씨는 소득 분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가가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통지서를 받고도 글씨가 작아 광고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없어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어르신 주민번호만 누르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받아낸 금액이 무려 14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이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통신비 50%를 자동으로 감면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처음 가입할 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었던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감면을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은 30만 원의 관합 금액을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하실 때는 가까운 대리점에 신분증만 들고 가서 기초연금 감면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했던 난방비였습니다. 아들은 주민센터 복지계를 찾았습니다. 독거노인이자 저소득층인 아버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라고 나라에서 매년 수십만 원이 난방비를 카드로 지원해 주는데 만수 씨는 신청법을 몰라 그 아까운 혜택을 다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이번 달 가스 요금부터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자식이 없는 어르신들은 그저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동사무소 복지창구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추위에 떠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3주 뒤 만수 씨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수 씨를 맞이한 것은 훈훈한 온기가 도는 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싱싱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통신비 미환급금, 도합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통장 숫자를 보며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평생 국가에 세금만 냈지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스요금 고지서가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가 매달 난방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약속이나 한 듯 아버지 식탁에 신선한 소고기와 두부를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돈 걱정 마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아들의 말에 만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늙은이도 국가로부터 대접받고 있다는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이 따뜻하니 구부러진 허리도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봄날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다 하시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방바닥이 차가워도 몸이 부서지게 아파도 그저 참고 사십니다. 정부가 숨겨둔 환급금은 결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군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부모님 댁 통장과 고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자식이 없어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걸어가십시오. 내 숨은 환급금 찾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